그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네. 친한 사람은 거의 네. 매일 연락해야 되는 사람, 네.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사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도 예전에 방송에서 자랑도 네, 이제 너무 반가워요. 네, 뵈고 권수영 교수님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과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장으로 가습살균제 피해자 가족에게 심리상담하고 계시고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셨고 미국 보스턴대학교 하버드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종교와 심리학으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잘 모르게. 이런 것들은 또 어필을 또 해드려야지. 그래요?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논문을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왜 미국 이야기를 한국 와서 하느냐. 그거는 그렇지. 미국에서 네. 맞는 거다. 막 이런 맞아요. 이야기들을 하도 하니까 또 이런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또 하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하지 않을까. 관계의 거리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거리두기라는 말을 최근에 막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 거리두기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되게 불편한 용어였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오손도손 뭐 산다는 게 이렇게 살을 부대끼면서 사는 네. 거리두기가 힘든 거죠. 네. 물리적 거리두기가. 근데 사실은 이제 관계도 또 마음에도 거리두기가 적절할 때 참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동안 하고 살았는데 예전에 그래서 제가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관계와 경계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긴 한데 그때도 이제 경계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관계가 너무 붙어 있는 것 흔히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밀착이라고 그래요. 네. 너무 붙어 있는 것. 네. 근데 또 건강하지 않은 거지. 네, 맞아요. 때로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거리는 몸이 떨어져 있는 것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의 방에 들어갈 때 절대 놓고 가지 않죠. 제가 그 코칭을 최근에 하는데 한 40 정도 되셨어요, 나이가. 네. 결혼을 안 하시고 부모님이랑 같이 비즈니스를 하네. 아이고. 한 집에서 사네. 아이고,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아이고, 시집까지 글렀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비즈니스 네. 코칭을 하는데 네. 정말 시리어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방에 그냥 훅 들어오지 말아달라. 내가 나이가 40이다 이제. 그 부모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내 집이야. 그럼 나가 뭐 이런 그치.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 거리가 없어 우리가. 네. 그래서 물리적 거리는 뭘 의미하냐면 마음의 거리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네. 외국에서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한 3, 4살짜리 아이 방에 들어가는데도 네. 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5살짜리 아이가 방이 있다 네. 그러면 똑똑 녹화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애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기분이 나빠. 네. 싫어. 뭐 들어오지 마 그래요. 네. 그러면 안 들어가더라는 거죠. 네. 외국 사람들은. 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의 공간을 지켜주지만 네. 마음의 공간 안에도 네. 살짝 우리가 거리를 두고 우리가 밀착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박 차고 들어가는 거지. 너무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문 닫지 마, 문 잠그지 마 라고 네. 하는 게 우리가 거리감은 친밀감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 지금 사람들이 네. 너무 훅 들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생각에, 그리고 그 물리적인 거리. 혹시 주변에서 생각이든 뭐든 이렇게 훅 들어갔을 때 뭐라고 조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훅 들어가는 사람 혹은 네. 상대방이 훅 들어왔을 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훅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친밀한 거는 너랑 나랑 경계가 없는 거야. 네. 경계가 없어져야 돼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북한 얘기를 가끔 들어요. 네. 북한 사회에서 보면 다들 얼굴 표정에 보면 막 박수 칠 때 보시면 경직돼 있고. 경직돼 있기도 하고 또 좋아할 때 보면 또 막 네네, 맞아요. 그게 사실은 가공되어 있는 얼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왜 그러냐면 네. 그게 이제 공포 정치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워낙 무서우니까요. 네. 되게 높은 지도자가 지나가면 열광적으로 막 환호하지 않으면요. 내가 혹시 카메라에 잡혔어. 내가 좀 이렇게 무덤덤하게 있는 표정이 그 사람은 거의 죽는 거지. 죽는 거죠. 그죠? 되게 무섭네. 무서운 네.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때가 맞냐면 우리 집에 가정에서 벽이 필요 없어. 방에 문도 필요 없어. 마치 유리집에서 사는 것 같은. 네. 근데 제가 탈북민 중에서 북한에 사는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유리집에서 사는 공포라고.
이거 그 정신적인 문제 생기는데. 내 공간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훅 들어오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문 잠그지 마. 왜 가족끼리 문을 잠고 문 네. 열어놔 막 이러는 게 네. 사실 나만의 공간 또 때로는 내가 상처를 좀 가리고 싶을 때도 훅 하고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어떤 엄청난 공포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네. 다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도 이제 그렇게 훅 들어오는 부모님.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네.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을 들킬까봐 가공하는 마스크를 많이 쓸 때도 있고 네. 불안한 것을 안 들키기 위해서 또 굉장히 또 괜찮은 척하는 마스크를 만들 수도 네. 있고 요즘에 우리가 마스크 많이 쓰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의 마스크를 다 쓰고 산다는 거죠. 네. 근데 마음의 마스크가 사실 너무 과도하면 네. 진짜 내가 누군지를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MZ 세대들이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어른들이랑. 네.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른들은 이게 개인주의적이야. 네. 요즘 MZ 세대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젊은 세대들이 얘기를 해도 너무 지레짐작을 많이 하고 답을 너무 빨리 내고 맞아요. 결국은 너무 훅 하고 들어와. 맞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좀 얘기 좀 해줄까? 그 다음에 네. 또 이제 라떼 드립하고. 네, 야, 네, 라떼가 네. 사실 더 힘들었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 뭐 내가 좀 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내 얘기를 담아줄 네. 분들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만나서 얘기할 사람도 없다. 그리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너무 훅 들어간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그게 참 묘한 게요. 훅 들어오는 분들 보면 굉장히 불안한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불안하다. 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너무 훅 들어가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도 사실은 이 경계 자체가 맞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에 대한 믿음도 좀 떨어지고 사실은 제가 최근에 많이 했던 뭐 우리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된 게 아이들이 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네. 부모님들이 독립이 아니라 자기가 다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네. 근데 통제 욕구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높게 나타나죠. 네네. 뭐 예를 들면 남녀 사이에도 불안할 때 집착하죠. 그러니까요. 너 왜 전화 안 해? 그렇죠. 10분에 한 번씩 나한테 연락해.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불안한 엄마, 아버지가 이제 더 많이 통제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더 쑥 하고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방송국에서 이제 부모님들 양육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출연하시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네네네.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부모님들의 불안을 좀 낮추려고 애를 많이 써요. 네, 왜냐면 부모님들이 불안하면요, 자기들이 그렇게 막 간섭하고 심하게 통제하고 하는 게 네. 사랑이라고 느낄 때가 더 많아요. 네. 그 친구 사이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친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저한테 매일매일 전화를 해서 연애하듯이 여자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했어?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만나면 12시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자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성 친구인데. 네. 근데 심지어 제가 사업을 15년 넘게 했는데 얘는 사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사업에 대한 조언을 막 아끼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연애, 뭐 일상생활 모든 것을 막 다 얘기를 하면서 집착 아닌 척 집착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이 많으실까요? 계속 바뀌더라고요. 저도 결국은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친구가 계속 많지. 네, 맞아요, 맞아요. 아는 분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도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사회생활도 하시고 네. 본인 일이 많으면 괜찮은데 네. 그게 아니면 네. 사실은 오직 뭐 남편, 네. 남편도 또 바쁘면 또 그때부터 이제 아이. 네. 그래서 이제 아이에 대한 어떤 통제나 네. 그런 것들에 그냥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네. 쓰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친구분은 우리 차 교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불안이 굉장히 크신 분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맞상대를 해줘. 피곤하더라도. 네. 그러면서 점점 관계는 멀어져요. 네. 그 앞에서는 그래 알았어 네, 하지만 네, 뒤에 와서 나 쟤 왜 저래 피곤해. 마음이 죽을 것 같아. 멀어지는 마음이 거죠. 멀어지는 네. 거죠. 그러든지 아니면 그냥 팍 끊어버리는 거야. 나 도저히 너랑 못하겠어. 네. 제발 이제 그만 만나자. 우리. 근데 그게 순서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음이 멀어졌다가 나중에 결국은 끊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꾹꾹꾹 참다가 빵 터져. 그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얘기를 잘 못해요. 네. 상대방이 상처 줄까봐 네. 내가 너 이러는 거 좀 피곤하거든 이런 얘기 네, 잘 네. 못해요. 네. 그래서 항상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 그냥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죽다 살았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항상 너 때문에라고 끝나요. 네, 맞아요. 상대방도 아니 그동안 우리의 관계를 그러니까 그 친구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그렇지, 너는 그렇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나도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사실은 너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잘합니다. 네, 너무 잘해요. 네. 저도 연구자니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것처럼 불안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혼자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맞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경을 많이 쓰고 눈치를 많이 보고 네. 다른 사람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민족인 거지. 네. 물론 다른 나라도요 다른 사람 평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집단주의 문화권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네. 심하게 우리 네. 거기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통찰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서양 민족보다는 우리가 조금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만족감을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우리 집안에서 또 내가 그동안 뭐 생활해 온 거에서 이 정도면 난 성공한 거야 라는 생각을 딱 갖고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네.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남 비교 잘 안 하니까 난 이 정도면 만족해 이런 게 되게 네, 쉽게 네. 느껴지는데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다가 옆 사람을 봐. 와, 쟤가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아. 그쵸. 나 또 불안해요. 아, 나 아직 그쵸. 멀었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항상 자기 통찰이 떨어지면 내 안에 어떤 존재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일 편하게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너 때문에. 내가 좀 상처가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존재감을 꺼내놓으면 더 도움이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너 때문에 화가 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막 집착하고 나한테 계속 목매고 이런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불안을 잠재워주는 역할을 옆에서 하거나 그 역할을 못하면 손절을 하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상대방에게도 불안을 너무 올리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그럴 때 너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 때문에로 가야 되는 거지.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 때문에로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바람을 꺼내는 거예요. 나도 이런 욕구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손절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손절까지 안 갔어. 나는 너랑 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 그런 바람이 있어. 그런데 그 바람이 요즘에 잘 안 이루어져. 왜냐면 내가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내 바람이 안 이루어져서 내가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데 못 유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전달하면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 탓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서는 나와 상대방 사이에 네네. 바람을 얘기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관계에서는 대화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도 가끔 기업에서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네. 기업에 강의하면 이제 팀장님들은요 보면 항상 남 탓을 하잖아요. 네. 니들 때문에 내가 그렇죠. 뭐 우리 팀장님들이 중간 관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위에서 깨지면 네. 내려오면 당장 뭐 니들 때문에 내가 영향받아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너 때문에 아니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모두 자기 탓이지 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네. 그래서 남 탓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나면 속은 좀 시원해요. 네. 그게 왜 시원하냐면 내가 좀 부족한 팀장인 것 같은 부적절감을 덜 느껴도 되거든. 네. 자기 통찰을 내가 안 해도 되거든. 네. 그러니까 니들 때문에 내가 네. 열받아 죽겠다고 하고 그냥 끝나는 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가 나빠져. 그러면 팀원들은 그러면 그다음부터 열심히 하느냐? 지나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팀장님한테 자기 바람을 꺼내는 거예요. 네. 나는 정말 위에 올라가서도 괜찮은 팀장으로 인정받고 싶어. 우리 팀원들에게도 정말 능력 있는 팀장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 네네.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네. 내가 위에 올라서 깨져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 탓하고 끝나지 말고 네. 이 바람을 먼저 꺼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오늘 안 이루어져서 생기는 감정은 열받는 게 아니에요. 화가 네. 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지.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집착을 하거나 그리고 훅 들어오는 친구들은 정말 되게 자주 만나자고 하거나 되게 자주 연락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친구분들 친하신 분들 얼마 만에 만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뭐 지난번에 방송에서는 절친의 네. 몇 명이 제일 좋냐. 네.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네, 그죠? 그러니까 다 다른데 이 얘기를 왜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보통 아무리 친해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밖에 못 만나요. 맞아요. 정말 친해도 1년에 2번 만나면 정말 덜 친이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요즘에는 그러거든요. 정말로 친한 사람들이.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더 많이 만나요, 오히려. 맞아, 근데 맞아. 일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거리가 있으니까 친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되게 편하게 만나는 거죠. 근데 경계가 허물어져서 집착하는 친구들, 이 친구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매일 뭐 연락이 전화하고. 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면 친구들한테 허비한
소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네. 친한 사람은 거의 네. 매일 연락해야 되는 사람, 네.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사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게 보통 사람들이 정말로 정말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보통 평균 얼마나 만나느냐를 우리는 좀 봐서 기준을 알려드리면 알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네. 지금 뭐 거의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네, 저 같은 경우 일중심적인 사람이라 일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네. 우리가 욕구도 다르고 네. 지금 말씀하신 삶의 정황이 다르니까 네. 저는 그것도 충분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네. 제가 보는 조건은 네. 횟수가 아니라 네. 한 달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해도 그 사람이랑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가면 쓰지 않고 만나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네네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도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네. 평가받지 않는 사람. 이거 되게 중요한 기준이네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내가 이제 젊은 네네. 20, 30대 분들과 방송한 네네. 적이 있는데 네네. 횟수를 물어보고 교수님은 몇 네네네. 명이세요? 절친이? 네네. 그 절친이 꼭 또래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요. 필요도 없잖아. 맞아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딸이랑도 저는 너무 농담도 많이 하고 우리 딸한테는 제가 뭐 좀 교수인 척 할 필요도 없고 네, 맞아요. 제 가면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네. 딸도 저한테 좋은 친구가 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1년에 한 번, 두 번을 말하는 친구들은 내 가면을 모두 내려놓고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기 그러면 때문에 1년에 한 번 만나도 너무 반갑지. 이 어색하지 떨어져 않고. 있었던 시간이 미안할 전혀 필요도 문제되지 않고 미안할 미안하지도 필요 없잖아. 않고 좋았었던 것 그리고 힘든 것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기간이나 시간이나 횟수보다는 얼마나 이 사람하고 가면을 벗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이고 그런 친구라면 자주 만나지 않아도 혹은 자주 만나도 사실 이건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그 거리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럼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하는데 네. 거의 제 나이에요 보니까 네. 저보다 좀 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거리두기 얘기하다가 네. 몇 가지 이제 퀴즈를 냈는데 네네. 거리두기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 나이면 이제 어머님은 이제 거의 80 가까이 됐을 수도 있는데 네. 매일 전화한대요. 부모님이 매일 서로 전화한대요. 남들은 거 뭐라면 진짜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래. 그럼 그만큼 너무 불안한데 내가 뭐 말 잘못한 거 있나? 부모님한테. 아직까지 부모님에게도 이분은 독립하지 못한 거야 심리적으로. 맞아요. 네. 그 적절한 거리두기를 두지 못하고 엄마 아빠 말 내가 잘 들어야지만 칭찬받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데라고 하는 불안이 느끼는 거지. 결국은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건 경계가 없는 사이, 맞아요.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경계 없이 다가가는 사람, 그리고 경계 없이 다가오는 사람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이 경계라고 하는 것, 이 마스크가 없이 마음 편하게 그렇죠. 만날 수 있다면 그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마스크가 없는 사람이라면 마스크를 벗으면 벗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벗는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겠죠. 안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그리고 경계가 잘 세워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거리가 있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교수님.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야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내 얘기를 못해. 네. 이러면 사실은 거리를 우리가 안전하게 느끼려면 엄마 아빠가 나 야단치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나 이거 네. 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무너져서 나 되게 속상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엄마 아빠가 항상 훅 하고 들어오고 야단치고 날 비판하고 비난하기 네. 때문에 내가 내 얘기를 못하고 내 감정을 못 드러내면 나는 그냥 내 안에 갇혀있는 아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주 연락하든 자주 만나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내 감정을 안전하게 다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거리두기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이 거리라고 하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나쁜 치료할 뜻 때 같죠, 그죠? 경계 세워라라고 얘기를 네. 하지만 이 경계 세우는 것을 그 사람하고 자꾸 이 선을 그어라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계라고 하는 건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차이라고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네.